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정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릉에서 딸과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시청에 근무하고 있고 손녀는 귀여운 7살이죠. 딸은 이혼하고 저랑 손녀랑 우린 셋이 살고 있답니다. 그냥 아주 평온하고 평범한 삶이었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나이에도 나에게 사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손녀랑 따스한 봄볕을 맞으며 우린 바닷가로 산책을 갔죠.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는 아주 따스한 날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손녀 소희가 작은 모래성을 만들고 저는 그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손녀와 여자를 쳐다보며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하며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소희의 귀여운 얼굴과 은숙의 부드러운 미소가 화면에 담겼습니다. 우와, 예쁘게 찍혔어요? 하고 손녀는 그 남자에게 웃으며 다가갔죠. 저는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보니, 죄송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사진을 찍고 있었네요. 방해가 됐나요? 하며 그 사람이 웃으며 다가와 인사를 했죠. 아니요, 그냥 놀라서요. 저가 말했죠. 그때 손녀가 다가와 사진사예요 하며 웃었죠. 그렇게 우리 셋은 웃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죠. 전 풍경과 사람, 그 순간의 느낌을 담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서로 마음속 깊은 설렘과 호기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소희의 밝은 웃음과 파도 소리가 어우러지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평화로웠어요. 그러고 우린 안녕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전 손녀와 딸이 모두 나간 후 한가하게 커피숍에서 책을 보고 있었죠. 그때 조용히 커피숍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제 본 그 남자였죠. 그 사람은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하며 자리를 찾고 있었죠. 그때 우린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놀람과 함께 마음 한켠이 살짝 설렜어요. 어제 바닷가에서 뵈었죠? 이렇게 또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사람은 나를 보며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네, 우연이네요. 그 사람은 커피를 시키고 내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그러고 사진을 보여주며 어제 손녀 사진 찍은 거예요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녀가 참 이쁘네요 하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손이 스쳤습니다. 그때 사진 찍은 거 보내드릴게요 하며 핸드폰 번호를 물었다. 난 조금 멈칫하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어제 바닷가에서 느꼈던 설렘이 다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커피향과 오후 햇살이 어우러진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사진 얘기와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웃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 해가 저물었네요. 혹시 저녁 식사 함께 하실래요? 여기 강릉 이야기도 더 듣고 싶고 은숙 씨랑 조금 더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그럴까요? 저도 오늘 진호 씨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저는 이 남자에게 끌려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강릉 근처 작은 식당이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맛도 괜찮아요. 은숙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은근한 설렘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린 자리를 옮겨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네요. 하며 우린 서로 쳐다보았다. 전 박진호입니다. 전 정은숙이에요 하며 통성명을 했다. 오늘 저녁은 정말 즐겁네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요. 오늘 하루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오랜만이네요. 은숙 씨랑 이야기하다 보니 그때 간호사로 일하시던 모습, 가족과 함께한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참 따뜻한 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하고 진호는 말했다. 우린 진호 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은숙이는 술이 취하는 줄 알면서도 진호 씨에게 끌려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그때 진호가 오늘 술이 조금 은근히 취했네요. 하며 날 쳐다봤습니다. 그제서야 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간이 몇이나 되었지? 하고 준호 씨를 바라보니 준호는 가만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며 잔잔한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은숙 씨. 이렇게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야기하니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오늘 하루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진호 씨랑 같이 걷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저도 그래요. 은숙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느낌이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고 멋있던지. 그리고 우린 천천히 모래사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자연스럽게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과 마음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바닷가 근처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황혼빛 속에서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이 어우러져 서로에게 은밀하고 따스한 설렘을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신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진호가 조심스레 은숙의 손을 잡자 은숙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로를 포옹하며 느껴지는 체온과 숨결 속에서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의 손을 잡고 살며시 몸을 맞대며 사랑을 나누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서로의 감정이 교차하면서 은숙은 진호의 가슴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진호는 은숙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며 서로에게 집중했다. 바깥의 파도 소리와 은은한 조명 속에서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에게 전했다. 두 사람의 마음과 몸을 하나로 이어주는 순간이었다. 진호는 은숙의 작은 숨결 하나, 손끝의 떨림, 가슴이 살짝 고동치는 소리까지 느꼈다. 그는 시선과 손길, 그리고 온몸의 감각으로 그녀에게 집중하며 어떤 말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은숙이 긴장을 풀고 몸을 맡기자 진호는 그 따스한 체온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믿고 있다는지, 얼마나 솔직하게 감정을 열고 있는지를 느꼈다. 그 순간 서로의 심장이 맞닿은 듯한 감각이 흐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이 몸과 몸, 숨결과 숨결로 오갔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집중하며 모든 경계와 거리감을 허물었다. 밤의 여운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속삭임과 부드러운 손길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긴박한 진동에 은숙은 순간 놀라며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다. 여보세요? 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소희가 갑자기 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이에요. 빨리 오세요. 그 말에 은숙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소희가 아프다는 소리에 얼른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데 진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급히 일어섰다. 은숙은 아직 뜨거운 여운과 설렘이 가시지 않은 몸을 움직이며 긴장과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급히 호텔을 나섰다. 은숙은 택시를 타고 창가에 기대 앉았다. 소희야 괜찮겠지,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택시가 바닷가를 따라 달리며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를 스쳤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은숙의 걱정과 긴장이 택시 안 공간을 채웠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과 바닷바람이 오히려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다. 은숙은 급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며 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이 은숙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간의 입원 끝에 손녀는 무사히 퇴원했다. 은숙은 집 현관문을 열고 손녀를 안으며 오랜만에 느껴지는 안도감과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얘야, 이제 괜찮아.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딸은 아직도 조금 긴장한 표정이지만 손녀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소희 때문에 많이 놀랐어요. 은숙은 그날 진호를 만나서 손녀를 챙기지 못한 미안함에 괜시리 눈물이 났다.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다시 그날 진호랑 있었던 그 뜨거운 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났다. 은숙은 마음속으로 진호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았다. 커피숍에서의 만남, 저녁 산책, 호텔에서의 여운. 모든 기억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고 생각할수록 더욱 그립기만 했다. 은숙은 밤마다 진호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바닷가의 바람, 호텔의 따스했던 체온. 그 모든 것이 자꾸만 떠올라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호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꺼두었던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 12통 메시지 3개가 눈에 띄었다. 그중 한 통은 모르는 번호였다. 은숙 씨, 저 진호 친구입니다. 진호가 교통사고로 서울 목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혹시 연락되시면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손이 벌벌 떨리고 눈앞이 하얘지며 숨이 막혔다. 진호 씨 제발 많이 다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날 전화를 받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은숙은 딸에게 알리지 못한 채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진호 씨 제발 무사해야 해요. 하고 빌었다. 은숙이 도착해 중환자실 앞에 서자 하얀 복도와 소독약 냄새가 은숙의 심장을 짓눌렀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숙을 진호의 병실로 안내했다. 침대에 누운 진호는 얼굴이 창백했고 한쪽 팔에는 깁스가 씌워져 있었다. 산소 튜브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은숙의 가슴을 찔렀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진호 씨 저예요. 잠시 후 진호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였다. 며칠 뒤 진호는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는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은숙 씨에게 혹시나 연락이 올까봐 전화는 못하겠고 자꾸 핸드폰만 보다가 그만 이렇게 됐네요 하며 진호 씨는 웃었다. 은숙은 손녀와 딸에게도 또 진호 씨에게도 나 때문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왔다. 진호 씨는 내 간호 때문인지 사랑의 힘인지 많이 좋아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며칠만 있으면 퇴원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린 병실에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딸은 은숙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을 이상히 여겨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어디에요? 왜 연락도 없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는 왜 자꾸 안 받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고 딸이 물었다. 은숙은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얘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서울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어서 간호 좀 하느라고. 은숙은 담담히 말했다. 순간 딸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니 엄마인데 애인이 있었다고. 언제부터였을까? 난 눈치도 못 챘는데? 혹 소희가 아프던 날도 그래서 늦게 병원에 온 건가? 딸은 말 한마디 없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하는 이유가 그 아저씨라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다. 진호는 몇 주간의 입원 끝에 퇴원하는 날이었다. 은숙은 병실을 정리하며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무겁다. 그동안 딸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전화로 얘기난 터라 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진호 씨가 퇴원해서 행복했다. 은숙 씨, 나 이제 많이 좋아졌어. 다 은숙 씨 덕분이야.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강릉에 내려가야겠어요. 딸과 손녀가 걱정스럽네요. 진호는 은숙의 눈빛에서 망설임을 읽는다. 그 망설임 뒤에는 딸과의 깊은 갈등이 숨어 있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은숙은 결국 집으로 내려와 손녀와 지내지만 딸과의 관계는 서먹해졌다. 딸은 집안에서 은숙을 대놓고 피하거나 차갑게 대했다.
엄마, 손녀 아플 때 어디 계셨어요? 난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며 딸이 묻는다. 소의 응급실 데려가야 할 때 엄마는 그 남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울면서 애들 쳐 업고 병원 갔던 거야? 은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딸이 또다시 말한다. 엄마는 할머니잖아. 근데 왜 엄마 인생을 찾겠다고 우리를 버려?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네 말이 다 맞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도 여자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이제야 그걸 느끼게 됐는데 딸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은숙은 홀로 눈물을 흘리며 진호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꾹 참았다. 며칠 후 진호가 강릉 집을 찾아왔다. 꽃다발을 들고 아직 회복이 덜 된 몸으로 은숙 씨,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따님께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딸이 거실로 나와 두 사람을 마주한다. 딸은 인사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아저씨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네, 압니다. 그래서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때문에 평온했던 가족이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전 은숙 씨를 가볍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 은숙 씨 옆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따님 부탁드립니다. 전 은숙 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은숙 씨가 저 때문에 딸과 멀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러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손녀가 거실로 뛰어나와 은숙과 진호 사이에 섰다. 할머니 울지 마. 나 할머니 좋아.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좋아. 딸은 딸아이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터진다. 엄마, 나 아직도 화 많이 나 있어. 하지만 엄마 행복까지 막고 싶진 않아. 엄마가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보니까. 은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낀다. 진호는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본다. 그날 저녁 셋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는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도 작은 웃음이 오간다. 딸은 날 용서하기 쉽진 않겠지.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다. 그리고 내 곁엔 이제 진호 씨가 있다. 황혼의 끝자락에서 만난 마지막 사랑이 내게 찾아왔다. 그러고 난 많이 사랑하며 많이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용서 때로는 갈등 속에서도 이해와 화해가 찾아옵니다. 황혼에도 찾아오는 설렘과 진심. 오늘 은숙 씨와 진호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작은 용기와 따뜻함이 되었길 바랍니다. 손녀처럼 순수한 마음, 딸처럼 현실적인 마음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 가득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